성중시록 283권 성중 24년 10월 2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1493년 명홍치 6년 재변으로 인하여 대책을 밝힌 대사원 허침 등의 상소 이어서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나라의 근본은 집에 있고 집의 근본은 자신에게 있으니 그 자신을 닦지 못하면서 능히 집을 가지려니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임금은 한 몸의 존귀함으로써 만민의 위에 있으면서 사람을 말로써 인도하고 사람을 행동으로써 금하기 때문에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아니하더라도 행해지고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명한다 하더라도 행해지지 아니합니다. 전하께서는 풍속의 사치함을 염려하여 화려하고 사치함을 무리쳐서 혼인의 예와 궁실의 제도를 검약함에 따르도록 힘쓰셔서 영갑에 나타났었는데도 사치한 풍속이 오히려 남아있으니 몸소 행하시는 실천이 지극하지 못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등이 듣건대 왕자군과 옹주의 혼례는 비록 정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혼인하는 집에서 점점 사치함을 숭상하여 문체를 교묘하게 조각하고 비단에다가 공교하게 술을 놓거나 매듭 짓고 그릇은 금은을 쓰며 주옥으로 꾸밉니다. 집을 짓는 데는 남의 집을 철거하고 남의 땅을 점령하여 그 틀을 넓히고 그 담장을 높게 하니 집의 모양이 참남하게 궁금해 비기는데 이를 금하지 아니하면 검소함을 숭상하는 풍속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수군을 설치한 것은 영선하는 일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금년에 한 집을 짓고 명년에 한 집을 지으니 연근의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목석 사이에 몰아다가 새벽과 밤을 기하여 성화같이 독촉하고 틀 것만큼이라도 오김이 있으면 문득 재측을 가합니다. 그리고 간혹 양식을 이어가지 못하거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흩어져 떠나거나 도망하면 엄한 형벌로 국문하여 화가 사방의 이웃에까지 미치니 억울함을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가서 하늘에 들립니다. 한 지아비가 살 곳을 잃어도 화기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데 제의가 나타난 것이 여기에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예법을 거듭 밝혀서 사치함을 금하는 일을 먼저 귀건에게 실행하게 하여 얻기 어려운 부하를 귀하게 여기지 말고 재택의 제도를 줄여서 역부의 힘을 너그럽게 하시면 사치하는 풍습을 고칠 수 있고 백성도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남에서 부유한 자는 교만하고 남에서 귀한 자는 거만하다고 하니 부귀한 집에서 나서 교만하고 거만하지 아니한 자가 드뭅니다. 전대 청리의 집안을 두루 보건대 대개 호사에 따르고 검소하며 조심하기를 힘쓰는 이는 드문데 만약 또 지나치게 사랑하여 억제함을 가하지 아니하면 억세고 사나운 노비가 주인의 세력을 빙자해서 끓이지 않고 방자하게 행동하여 점점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 친한 이를 친하게 하는 돈독한 마음으로 외척을 사랑으로 대우하고 특별한 은혜를 지나치게 베푸시니 규달 안에서 은혜가 혹시 의를 덮고 청리의 집안은 법이 혹시 공을 패하면 궁금을 인연하여 함부로 방자하게 굽니다. 사인은 벼슬이 높지 않은 것이 아닌데 윤탁로의 종이 이를 욕할 수 있었고 정랑의 관직이 높지 않은 것이 아닌데 심가의 종이 이를 구금할 수 있었으며 대가는 전하께서도 예모하는 바인데 전원의 누이가 이를 능욕할 수 있었으니 부귀를 믿고 세력을 믿어서 국법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를 장석지가 태자의 수레를 따라가서 멈추게 한 것과 도목이 공주의 수레를 쳐서 깨뜨린 것에 비교해보면 어떠합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힘써 공도에 따르시고 청리에게 사사로이 하지 마시어 조금이라도 지나치게 방종함이 있을 경우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서 조금도 용서함이 없으시면 청리가 횡포하지 못하여 가도가 바로잡힐 것입니다. 대저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고 반박하는 의논은 미움을 이루는데 만약 화한 안색으로 이를 들어주고 허심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누가 감히 용린을 거스리고 뇌 위를 범하면서 기꺼이 모두 말하겠습니까? 지난번에 도총관 임광재와 이철견의 범한 죄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데 기필코 이를 용서하셨고 좌윤 윤원노와 종종 이창신의 탐욕스럽고 아첨하면 결단코 기용할 수 없는데 기필코 이를 기용하셨으니
착함을 좋아하시는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시고 남의 말에 따르시는 도량이 넓지 못하시며 차라리 공로를 패하더라도 사사로운 은혜를 굽게 베푸시니 간함을 거절하시는 잘못이 여기에 이르러 너무 심합니다. 신등은 아마도 사람들이 장차 말하기를 꺼리하여 공정한 의논을 듣지 못하고 국사가 날마다 그릇되어 마침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듯하여 매우 두려워할 만합니다. 무릇 사람을 기용하는 득실은 국가의 질환에 달렸으므로 옛 제왕은 순수한 인재를 널리 구하여 보필하는 임무를 맡기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이를 추천했었어 백직에 포율하여 모든 공적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벼슬을 위하여 사람을 고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위하여 벼슬을 고르니 위임하는 즈음에 혹시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기도 하며 임용하는 즈음에 사사로이 친한 이에게 많이 미칩니다. 지금의 의정은 바로 옛날의 삼공으로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음양이 조화되게 다스리는 것이며 찬성은 바로 옛 삼고로서 삼공의 다음이 되어 교화를 넓히고 천지를 공경하고 밝게 하여하니 그 책임이 중합니다. 그런데 영의정 윤필상은 간교하고 아첨하여 지비로 은총을 굳게 하니 앉아서 비방하는 의논이 쌓이는데도 오랫동안 어진 일을 등용하는 길을 방해하며 조화찬성 이철계는 배우지 아니하여 학술이 없고 본래 조행이 없으면서 욕망 먹고 자리만 차지하여 증망이 맞지 않습니다. 육조는 바로 옛날의 육경으로서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만백성을 도와서 생업을 이루게 하는 것이며 한승부는 바로 옛 경조로서 사성을 분변해 밝히고 간화를 금하는 것이며 승정원은 옛 납언으로서 밤낮으로 공소에 있으면서 왕명의 출납을 오직 진실하게 하는 것이니 그 임무가 큽니다. 그런데 공조찬반 한건은 불황하고 야비하며 좌윤, 윤언노는 용렬하고 비루하며 탐묵한데 다행히 폐부에 의탁하여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차지하였고 좌부 승지 윤숙은 부박하고 경조하며 우부 승지 노공유는 재주가 용렬하고 지식이 어두운데 언총의 세력을 인연하여 외람되게 후설에 있으며 관찰사 윤타는 교만하고 망령된 자질로서 승류의 임명을 받았고 절도사 원증거는 용렬한 자질로서 고뇌의 일을 전대하게 하셨으니 신등은 전하께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과연 오직 어질고 능력 있는 이만 쓴다는 뜻에 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과 사람의 사이에 선악이 이유로 응하니 전하께서 재앙이 그치도록 성취를 다하려고 하시면 마땅히 재앙을 이루게 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징이 이르는 것을 끌어맞추어 어느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선유가 논하기를 재고가 나타나면 어진 이와 어지지 못한 이의 지위가 바뀌어 있는 응보이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극이 헤아리건대 오늘날의 천변이 이 무리로 인하여 초래된 바가 반드시 아니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과단성 있는 정치를 시행하시고 여론을 굽어 채택하셔서 윤필상의 직무를 빨리 바꾸시고 별도로 현능한 이를 구하여 그 임무를 대신하게 하시고 백사를 신직하여 각각 직무를 삼가도록 하여 공고의 임무에 있는 자는 능히 조습의 공을 다하고 대부의 열에 있는 자는 모두 보좌하는 힘을 바치게 하소서. 그래서 안팎이 서로 가다듬으며 성화를 힘써 도와서 중화, 위, 육의 공을 이루게 하면 춥고 더운 것이 때를 맞추고 비와 변나는 것이 시기에 순응하며 재앙이 변하여 상스러움이 되고 화를 돌이켜서 복이 될 것이니 태평한 정치의 계제가 되는 것이 장차 오늘날에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말로서 가르치면 다투고 행동으로 가르치면 따른다고 하였고 전에 이르기를 그 몸을 닫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고 하였으니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그 몸을 닫고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맑게 하는 것으로 하늘에 응하는 성실함을 삼으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왕자군과 옹주의 집을 경들이 비록 말하기를 남의 땅을 차지하여 그 지터를 넓히고 그 원장을 높게 하였다고 하였으나 위력으로 백성의 집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바치려고 하여 각각 그 소원에 따라 값을 주고 매수한 것이다.
이 일은 오늘날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여러 번 이를 말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 제도를 낮추었는데 경등이 오히려 말하기를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요즘 또 승정원으로 하여금 성공감 제조와 같이 의논하여 다시 그 제도를 낮추게 하고서 아직 정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 왕자군의 길 예우와 옹주의 하가 때에 혼인하는 집에서 사치하는 일을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만약 혼인한 집에서 받은 물건을 하나하나 내게 보이면 내가 그래도 혹시 알 것이지만 나는 단지 그 갔다가 돌아오는 것만 알 뿐이다. 내가 이런 패단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전에 이미 이를 금하였는데 지금 경등의 말한 말은 매우 마땅하다. 내가 마땅히 다시 전지를 내려서 이를 금하겠다. 그리고 경등이 논한 윤탁로와 및 심가의 노비와 전원의 누이 동생의 일은 마땅하다. 하지만 그 종이 깊숙이 있는데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두 나의 어질지 못한 소치이다. 임강재와 이철견 등은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찌 용서할 수 없는 것이겠는가? 윤원노, 이창신 등의 일은 전에 이미 다 말하였으니 다시 밝힐 것이 없다. 정승들의 일은 비록 하늘에 응하기를 성실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거짓된 일을 진실된 것으로 만들어 하늘에 응할 수 있겠는가? 장차 여러 의논을 채택하 이를 처리하겠다 하였다. 명하의 영론영 이상과 의정부 육조 한성부 당상관을 불러 이를 의논하게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은 공론이 되니 따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대간의 말이라고 일체로 따를 수는 없다. 지금 상소 가운데 논한 바는 나의 처리하기 어려운 바이므로 각각 마음에 품은 바를 자세히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는데 주와 이정 노사신이 아래기를 신의 아들 노공유가 논박한 가운데 들어있어 신이 의논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아는 것은 아비만한 이가 없다고 하였으니 대간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 하고 우의정 허종은 아뢰기를 대사한 허치면 바로 신의 동생입니다. 비염하여 의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람을 진출시키거나 물리치는 것은 진실로 큰일인데 삼공이 모두 혐의로움을 끌어대어 의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공정한 의논을 듣겠는가 하였다.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신의 아들 노공유는 용렬하여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니 사무의 말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마땅합니다. 그 나머지 논박한 가운데 윤필상은 여러 조정에 공이 있는 예신하이고 이철견 등은 모두 중예를 역임하여 본래 신임 받는 신하인데 하루아침에 사람의 말로서 가볍게 진출시키거나 물리치는 것은 사체에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뒷날에 패단이 있을 듯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윤탄과 윤호노는 과연 대간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 나머지 윤필상은 모두 이미 지나간 잘못으로 인하여 논박하였으니 사람을 착한 대로 옮기기를 허락하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하고 호종은 의논하기를 신은 용렬하고 어리석은데도 외람되게 엄령을 조화시키는 직무에 있으니 요사의 천체는 근심스럽고 두려움이 특히 깊은데 어느 결을에 남을 의논하겠습니까? 그러나 상교를 듣고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간의 말은 공론이라고 이르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대신을 진출하게 하거나 물러나게 하는 것은 또한 국가의 대사인데 공론이라고 하여 갑자기 진출하게 하거나 물러나게 하면 또한 뒷날 패단이 생길 것입니다. 다만 직무에 있는 날이 오래되면 반드시 사람의 비방을 초래하는 것이니 직무에 오래 있었던 자는 바꾸어 옮겨 보존하는 것이 가합니다. 승진은 직무가 건밀한 데 있으니 그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예감으로 환하게 아실 겁니다. 하고 한치영과 이극도는 의논하기를 맑은 조정에 있어서 공경과 백집사는 마땅히 모두 적당한 사람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알아보기가 진실로 어렵고 사람을 의논하기가 또한 어려운데 이제 사무부의 상소를 보니 모두 이미 지나간 잘못을 인하여 논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실수한 뒤에 사유가 없이 갑자기 물리치면 사람을 착한 대로 옮기기를 허락하는 뜻이 아닐 듯합니다. 또 윤숙과 노공유는 비록 과거를 경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 전의 잘못이 없으니 신은 감히 그 진출시키고 물리치는 것을 가볍게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지척에 있으니 만약 직무에 맞지 아니하면 성감이 또한 환히 아실 것입니다. 원중건은 비록 물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 무죄가 있으니 만약 극진하게 방어하도록 한다면 충분히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하고
정문영, 유지, 신준, 이계남, 신수고는 의논하기를 사헌부의 말은 공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필상 등의 일은 모두 이미 지나간 잘못으로 그때를 당하여 이미 충분히 의논하여 조처하였는데 이제 우연한 천변으로 인하여 하나하나 개정하면 형세가 온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재직한 기간이 길거나 짧은 데 따라 진출시키거나 물러나게 하되 성상께서 어떻게 재결하시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노공필은 의논하기를 사무부에서 논박한 윤필상 등의 일은 모두 이미 전에 논한 바 있는데 국가에서 충분히 의논하여 처리하였고 윤숙은 신이 본래 일을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품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대신을 진출시키거나 물리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 다른 사고가 없는데 사헌부의 말로서 갑자기 모두 바꾸고 파면하면 사체에 온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도리어 뒷날에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다시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살펴서 서서히 올리고 물리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성근, 성현, 유순, 이육은 의논하기를 대간의 말로서 남의 이미 지나간 허물을 논하여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두 바꾸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론이 있는 바이므로 또한 소리할 수 없습니다. 수상 같은 이는 논박을 받은 이범이 이에 이르렀으니 스스로 마땅히 사피해야 할 것이며 기타 물망에 맞지 아니하면서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어 비방을 초래한 자도 마땅히 옮겨 바꾸어서 중론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송영, 신종원, 정경조, 조위, 강비, 손원 의논하기를 사헌부에서 논한 바는 공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논박받은 각 사람은 모두 중망에 차지 아니한데 더구나 묘당은 모든 사람이 함께 우르르 보는 자리겠습니까? 윤필상과 이철견 여러 번 비방하는 의논을 입었으니 더욱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숙감, 김무,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대저 자신이 당상에 있어야만 당하 사람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데 신등은 지위가 낮고 지식이 어두우니 상속 가운데 열거한 재상들의 옳고 그름을 신등이 어찌 좋게 알겠습니까? 예로부터 대가는 임금과 더불어 가부를 다투어서 임금이 가하다고 하면 대가는 불가하다 하고 대간이 가하다고 하면 임금은 불가하다고 하여 서로 미루어서 행하는 것이니 이를 결단하는 것은 성상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는데 답하지 아니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탄의 충청감사가 되어 여색에 탐난하여 기공의 복을 입은 관기를 간통하였으므로 일도에서 짐승이라고 일컬었다. 목천현 전곡사의 중 의초는 향화한 야인의 아들인데 노비 수십 명과 밭 수십 결이 있고 또 살찐 말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윤탄은 일찍이 그 재물을 탐내어 수양자로 맞아서 골육과 같이 대우하였는데 관찰사가 되자 항상 역기를 태워 함께 고을을 순행하면서 상벌과 출석을 오직 그 말에 따르고 놓아서 뇌물을 받아 그 집으로 옮기게 하니 일도의 살찐 말과 좋은 재물이 그 절에 모이게 되었으며 윤탄의 탐욕스럽고 비루함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위 이육은 중용의 중하에 이루어지면 천지가 안정되고 만물이 생육한다는 것을 인용한 것이다. 기공은 기년복과 대공, 소공복에 해당하는 친척을 말한다. 기는 1년 동안 복을 입는 것으로 조부모, 백숙부, 형제를 위하여 입으며 대공은 9월 동안 종부, 곤제를 위하여 입으며 소공은 5월 동안 제종 형제와 주의 조부모를 위하여 입는 것을 말한다. 즉 가까운 친척을 뜻한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생은 박광영 등을 부르도록 명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라. 이제 그대들의 말한 바에 따라 이문흥을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하여 이를 보장한다 하였다. 인하여 경상도 관찰사 이극균에게 하사하기를 도내 용궁에 사는 이문흥은 전에 사성으로 있으면서 직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사람을 가르쳐서 사문에 공이 있으므로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하여 보장하니 경은 음식물을 갖춰주라 하였다.
성적시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유승조가 쌀에기를 신등이 듣건대 김맹린이 남에게 관선을 빌려준 죄를 어금부에서 퇴 50대로 논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이율에 적용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주안을 보기를 청합니다. 함으로 보여주도록 명하자 유승조가 아뢰기를 이 조율은 잘못되었습니다. 김맹린이 선책을 빌려준 것이 정승조뿐만이 아닙니다. 마땅히 통산하에 개장해서 조율해야 할 것인데 단지 정승조의 빌어 쓴 일수만 계산하여 조율하였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율문에 이르기를 고임전을 거두어서 관에 들인 자는 좌장으로 논하고 중한자는 한 등을 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금부에서 단지 고임전을 거두어서 관에 들인 것만 인용하였을 뿐이고 중한자는 한 등을 더 한다는 것은 인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고임전이 하루 60문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역시킨 이로 생각합니다. 수리와 배는 마땅히 실은 물건을 계산하여 현시 값으로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의정부 당상이 사정을 두고서 한 것이니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비록 의금부 당상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율문을 모두 해석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법률로 하여금 조율하게 하였을 것이다. 나도 이 율문을 보았으나 어찌 능히 다 해석하겠는가? 의금부 당상을 불러서 이를 묻고 또 조율의 옳고 그름을 오늘 예고란 재상들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허종, 한시영, 성건, 성현, 이유순, 송영, 신정호, 이계남, 조위, 이숙감, 신수건, 강귀소는 의논하기를 지금 율문을 보건대 사관원의 말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일수를 통계하여 논하는 것은 율문에 없습니다. 가령 10사람이 빌어 쓴 일수를 빌려준 사람에게 논하는 것은 아마도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10사람 가운데 그 일수가 많은 것에 따라 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정문영, 유지, 김문은 의논하기를 사관원의 사른바 이하여씨가 함께 하소서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고 임전은 품값을 말한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3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의금부 판사 이철견이와 사례기를 율문이 매우 명백하기 때문에 신등이 이와 같이 조율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3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좌찬성 이철견이와 사례기를 전을 여러 번 사피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여 억지로 직무에 나아갔는데 이제 다시 대간의 논박을 받았으니 재직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피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3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좌부승지 기운숙이 아뢰기를 신도 직무에 맞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지금 사원부의 말이 바로 신의 병통에 적중하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스스로 공론이 있으니 사피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3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전번에 듣건대 왕자군과 옹주의 가례 때에 혼인하는 집에서 다투어 사치하기를 힘써서 수종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정리하고 침구까지도 능단을 쓴다고 하였다. 내가 이 폐단을 없애려고 했으나 옛 습관이 그대로 있어 점점 서로 사치하여 문체를 조각하고 비단에 술을 넣거나 매듭지어 그 화려하고 사치함을 극진히 하였고 그 뭔가 주옥을 쓰지 아니하는 곳이 없는데 이르니 내가 금수하고 그 전략하기를 힘써 따르게 하는 뜻에 너무 위배된다. 이 뒤로는 다시 이와 같이 말도록 알리고 널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4일 얼리오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허침이 아뢰기를 왕자군의 집 제도를 줄이는 일은 성공감 제도에 하여금 성경원과 같이 의논하여 정하게 하신 것은 매우 마땅합니다. 그러나 조금 줄이는 것은 오히려 무익합니다. 신이 보건대 왕자군과 웅주의 집은 그 틀을 넓게 하고 나무와 돌을 많이 쓰며 대가를 주는데도 면포를 많이 소비하니 신은 국가의 재용이 마침내 없어지는 데 이를까 두렵습니다. 신이 지금 왕자군의 집을 살펴보건대 전대보다 훨씬 뛰어난데 태종, 세종께서도 어찌 그 집의 제도를 크게 하려고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단지 백성을 힘을 다하게 할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세조조에는 단지 두 왕자이신데도 오히려 갓을 주어서 사사로이 사게 하였고 창원군은 사직동에 공정왕 후궁의 집을 주었는데 좁고 누추함이 막심하였습니다. 예전에 한나라 명제가 황자를 봉하였는데 그 봉력이 초나라 회양의 반으로 하자 마후가 말하기를 제도가 너무 겁약하지 않습니까? 아니 명제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어찌 선제의 아들들과 같이 할 수 있겠소 하였으니 참컨대 이로써 법을 삼으시고 또 민폐를 생각하여 이를 처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원의 말이 마땅하다. 내가 본래 그 제도를 높고 크게 하지 아니려 하려고 이미 승정원으로 하여금 성공관과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 나의 아들은 과연 선왕의 아들과 같이 할 수 없다. 전번에 창경궁을 짓고 남은 제목이 있어 재단하지 못하고 쓰게 한 것이 나의 잘못 생각한 것이다 하였다. 허침이 아뢰기를 풍속이 사치한 것은 비록 다시 전지를 내려 검하더라도 이래 보탬이 없습니다. 지금 풍속이 사치함을 승상함으로 물가가 오르고 귀하니 이 풍속을 고치려고 하면 궁중에서 시작하여 몸소 실행한 연후에야 가능합니다. 바깥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궁중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서 서로 이를 본받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그렇다. 이제 보건대 상소 가운데 비단에 술을 넣거나 조각하는 등의 말이 있으나 가래도감에서 쓰는 잔물은 일체 횡간에 의하고 궁중에서도 금수 등을 쓰지 아니한다. 다만 혼인하는 집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는데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얻기 어려운 물건을 억지로 구하여 그 예를 이루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명년에도 혼인하는 자가 있으니 다시 이를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허침이 아뢰기를 갓을 꾸미는데 모두 금원을 쓰니 그 값이 거의 면포 4, 5동에 이르고 선자값이 또한 8, 9동에 이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알겠는가 하였다. 허침이 또 아뢰기를 근래의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이미 이루어져 윤탕로의 종이 사인을 욕한 등의 일은 전구에 듣지 못한 바입니다. 어찌 노예로서 조사를 능욕함이 있겠습니까? 참건대 음악의 일을 징계하소서. 당나라 현종 때의 주유 황변이 황제의 사랑하는 바가 되었는데 조사와 싸우자 현종이 이를 매로 쳐서 죽였으니 현종이 어찌 돌보고 아끼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이와 같이 한 것은 바로 조사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대가는 전하께서 예고하시는 바임은 어리석은 남녀도 함께 아는 바입니다. 조전원의 누이가 그 형의 세력을 믿고서 정은을 능욕하였으니 법이 소사를 능욕하는 것으로 논단하는 것이 마땅한데 마침내 서로 싸운 것으로 과제하였으니 이는 모두 전하의 과실입니다. 이 같은 패단을 없애려고 하면 율외의 죄로 논해야 마땅합니다. 한나라 광무 때 회양 공주의 종이 백주의 사람을 죽이자 그때 말하는 자가 종을 놓아서 사람을 죽이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까지 하였는데 광무제가 돈 30만을 그 말하는 자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근래에 노예로 궁금의 청리에 관련된 자는 방자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믿는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비록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들은 반드시 마음에 믿는 바가 있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인데 큰 죄를 더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하지만 율 밖의 형을 쓰면 아마도 뒷날에 패단이 있을 듯하다 하였다. 허침이 아뢰기를 전번에 이 의무의 행탁을 수색한 것은 이 의무의 행탁이 아니라 이 의무의 종자의 행탁이었는데 오히려 복명사신을 능욕한 것으로 정가 사변하게 하였으니 이것도 율밖의 형벌입니다. 또 신의 상소 가운데 논한 일을 전교에 이르시기를 마땅히 여러 의논을 보아서 이를 조치하겠다고 하셨으니 명령을 듣기를 청합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로 돌아보며 묻기를 만약 일시에 배출하면 어찌 그 임무를 대신할 만한 자가 없겠는가? 그러나 어찌 대간의 말로서 갑자기 사람을 진출시키거나 물러나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천변이 과연 이들 재상에게 말미암은 것이겠는가? 천변이 있음을 보고서 끌어 맞추어서 논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하였다. 특징각 유자광이 아뢰기를 사무에서 대신을 논박하는 일을 어찌 감히 가볍게 하였겠습니까? 만약 대신의 말이 아니면 재상의 잘못을 전하께서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만한 이가 없다고 하였으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재상을 평시에 행하는 바를 보시고 대간의 말을 참고로 들어서 참작하여 이를 처리하시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일체 대간의 말만 따르면 권이 대간에게 돌아가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어찌 사사로운 혐의가 있어 말하였겠는가. 그러나 한때의 상수로서 삼공육경 승지를 갑자기 모두 바꾸면 여러 사람의 들음을 놀라게 할 듯하다 하였다. 특징과 성현이 아뢰기를 대간의 뜻은 논박한 사람 모두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물망이 없으면서 높은 벼슬 자리에 오래 있었던 자는 마땅히 절양하여 바꾸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고 허침이 아뢰기를 비록 전교회를 시기를 이를 인하여 재상을 모두 바꿀 수 없다고 하셨으나 어진이를 올려쓰고 간사한 자를 물리쳐서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는 것이 어찌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 시정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면 들어줄 수 없습니다. 대가는 조정의 귀와 눈인데 상소의 논함이 이와 같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채 나파소서. 윤필상의 이 일은 신등만이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모두 간사함을 일컬었으니 비록 바꾸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하고 헌납 홍화는 아뢰기를 태학생도 모두 윤필상의 소인이라고 합니다. 하고 유자강이 말하기를 윤필상은 수상으로 있으면서 백관을 거느리는데 매양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니 자신을 돌아보아 어찌 편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상은 전일의 승인의 일을 잘못 의논한 까닭으로서 태학생이 망령되게 배척하는 말을 더 하였을 뿐이다. 영상이 또 재물을 너린다는 것으로서 논박을 받았으나 사람이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고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어찌 매양 추론할 수가 있겠는가. 재상의 자리는 오래 있을 수 없으나 과연 허물이 있다고 하여 바꾸면 뒤에는 조정에 서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노공유는 오히려 죄가 있지만 윤숙은 무슨 허물이 있어서 바꿔야 하겠는가 하고 인하여 좌우로 돌으며 물었다. 유자강이 대답하기를 신이 듣건대 윤숙은 아비를 따라 북경가에서 당무를 무역하는 일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니 되게 욕심이 적은 자입니다 하였는데 허침이 말하기를 승진은 참으로 골라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조정조에서 모두 그 선택을 신중히 하였는데 윤숙과 노경유가 승지가 된 것은 인망에 차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천변은 어질지 못한 자가 녹을 먹는 응보이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다른 관직으로 바꾸게 하소서 하고 홍하는 말하기를 비록 윤숙 등이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쓰는데 마땅히 그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관찰할 것이며 그 죄가 있고 없음을 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고 유자강이 말하기를 세종조의 승진은 반드시 그 임무에 오래 있어서 혹은 8년 9년을 있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도승지를 중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재상이 모이는 곳에 일찍이 도승지를 지낸 자가 반드시 반은 참여합니다. 세종조의 지신사는 단지 황희만 일컬었습니다. 또 정승과 이상은 비록 권론이 있더라도 즉시 보충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인물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최윤덕을 북정 이후에 우의정으로 삼자 이때 무사라고 하여 이를 논박하였으니 세종께서 중추원을 세우고 영원사를 설치하여 그를 대우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나 죄의 유무를 논하지 아니하고서 가볍게 폐출을 행하면 폐단을 장차 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주유는 배우 광대를 말한다. 태학생은 성균관에 기가하며 공부하는 생은 진사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성주시로 283권 성종 24년 10월 24일 을휴 두번째 기사 환승부주와 윤언노가 와싸르기를 신은 본래 직무가 적당하지 못하고 지금 대간이 말이 이와 같으니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전일에 이미 짐작하여 이를 조치하였다 하였다. 선조시로 283권 성종 24년 10월 24일 을휴 세번째 기사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 여윤철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남쪽 지방은 승평한 날이 오래되어 방어가 해이하니 가서 삼가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4일 원료 네 번째 기사. 홍문관 관원과 한림을 나누어 보내어 문서를 간직하는 형지를 점검하게 하였다. 한림은 예문관 검열이고 형지는 상황을 말한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4일 원료 다섯 번째 기사. 이문흥을 통정대부 성균관 사승으로 이 거인을 절충장군 전라조화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정사에 김계행을 성균관 사승으로 삼았는데 김계행은 학행이 있었다. 형의 아들인 중 김학조가 일찍이 광묘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김계행에게 말하기를 아저씨가 만약 벼슬을 얻고자 하시면 마땅히 이를 도모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김계행이 노여와의 매를 쳤으니 이때 의논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4일 을료 여섯 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박광영 등이 전을 올려 언해를 살해하였다. 이문흥의 직지를 올려준 때문이었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좌부 승지 윤숙이 아뢰기를 신은 용렬하여 본직에 합당하지 아니한데 여러 의논이 이와 같으니 어찌 감히 편하게 직무했겠습니까? 피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다시 사피하기를 청하였으나 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공주참반 한건이와 사례기를 신이 지나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 이미 승지를 지내고 또 육조에 들어갔으니 대간의 눈박이 진시로 신의 병통에 적중합니다. 청컨대 신의 직을 받고 국론을 쾌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예로부터 청리인 사람은 크게 어진이가 아닐 것 같으면 대간이 예사로 반드시 눈박하는데 경은 다만 마땅히 몸을 닦을 뿐이다. 어찌 번거롭게 사피하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조화찬성 이철견이 사직장을 올려 아뢰기를 신은 성질이 본래 우졸하고 자품이 용렬하며 이미 학술이 없는 데다가 규획이 없으나 외람되게 두터운 사랑과 대우를 받아 홍화하는 자리를 더럽혔으며 일찍이 조금만 더 국원에 보답함이 없으면서 오랫동안 녹만 먹는다는 책망을 남겼습니다. 전번에 도총관을 겸대하였을 때에 대간이 신을 논박하기를 같이 패부의 권세를 믿고 천총을 속인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조처를 잘못한 데 대하여 놀랍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용납할 것이 없으므로 제3 사면하기를 빌었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니 마음이 매우 불안하여 성은을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이제 또 대간의 상수가 신의 병통에 적중되었으니 신은 차마 복반번스러운 얼굴로 직무에 나아갈 수 없으며 더욱 놀라움이 깊습니다. 참그대 신을 파직하여 여망에 부응하소서 하였으나 비답을 내려 연호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5일 병수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김수동이와 사례기를 신등의 상소 가운데 사람을 기용하는 일에 대하여 전교에 이르시기를 마땅히 의논하여 이를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정목을 보건대 하나도 개차한 것이 없으니 결망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노공유가 참선을 빌어서 쓴 일은 본부에서 태 50대에 현임과 별서를 해임하는 것으로서 조율하여 아뢰었는데 한등을 감하도록 명하시고 이나에 체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내신으로서 사죄를 범하면서도 오히려 직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이제 어제 정사는 이를 위한 일이 아니다. 노공유의 일은 사사로운 뜻이 없는 듯 하기 때문에 내가 감등하게 하였다. 그러나 내신으로 사죄를 범하였으니 과연 직무에 있을 수 없다. 그를 체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5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김극괴와 그 어미 황씨의 노비와 전지의 별금 문권을 위조하여 동모형 김극유를 무인한 주에는 유리 결장 100대와 유 3천리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그대로 따르고 의주에 유배하도록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극괴는
재물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아비의 첩이 낳은 자녀를 간음하였고 또 장인의 첩을 간통하였으니 그 더러운 행실은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었다. 비록 동복이라고 하더라도 집안에서 사람으로 대접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아이고. 성교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윤필상이 상서하기를 삼가득근대 사헌부에서 신을 논박한 말이 바로 신의 병통에 적중하였으니 분수에 마땅히 달게 받아야 할 것인데 다시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만 신은 자질이 본래 용렬하여 비방이 일어나고 헐뜯음이 이르며 음흉하고 추악하다는 꾸짖음이 한 몸에 모여들어 자칫 성감을 번거롭게 하니 부끄러움이 한이 없습니다. 신이 반복해 생각하건대 비방이 어찌 헛되게 이르겠습니까? 신이 덕이 없어서 진실로 스스로 이를 부른 것입니다. 신은 서산에 걸린 해와 같은 나이에 비방이 또 거듭 이르니 스스로 조차할 바를 알지 못하여 눈물과 콧물이 턱에 흘러내립니다. 신이 장차 무슨 마음으로 정승의 자리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신을 파직하여 공론을 쾌하게 하소서 했으나 윤화하지 아니하고 비답하기를 임금이 어진이를 임명하는 데 있어 요긴한 것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데 있으며 신하가 임금을 돕는 것은 진실로 처음이 있고 끝이 있음이 귀하다. 더구나 나라의 경중은 재상의 거취에 강조되는데 오직 경은 진신의 구덕이요 균축의 중심으로 공의 정종에 새겨져서 일찍이 사나의 맹세에 참여했고 제주는 경제에 능하여 오래 공대 반열에 거느렸었다. 오로지 요즘 큰 천둥이 시비를 잃은 것은 진실로 과인의 박덕한 소치이다. 마땅히 재앙을 막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여 할 것인데 어찌하여 갑자기 물러가기를 구하는 글을 올리는가? 나라에 시기가 없으면 누구를 장차 의지하겠는가? 더러 한때의 비난과 칭찬을 받는 것은 비록 승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면치 못하였다. 자연히 후세의 시비가 있을 것이니 대간의 평론은 좋게 근심할 것이 못된다. 이미 있고 없음에 관계되는 바가 있는데 어찌 나아가고 물러남이 가볍지 아니함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걸해고하여 전원에 돌아가 경의 정신을 편안하게 하는 기척은 비록 간절하다 하더라도 강하를 건너는데 뱃줄과 노가 없으면 누가 냇물을 건너는 공을 막겠는가? 굳이 사직할 것을 고집하지 말고 그 주의를 편하게 하도록 힘쓰라 하였다. 정종은 솥과 종 모든 종매에 바치는 기구로서 사람의 공적을 새겼다. 아이고. 시귀는 점칠 때 쓰는 톱풀과 거북을 말한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김수동이와 쌀에기를 어제 경륜에서 하교하시기를 어찌 대간의 말로서 대신을 진출시키거나 물리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미로 무릇 임금의 잘못과 대신의 허물은 반드시 대간이 논박하는데 만약 대간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면 어느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스스로 참작할 것이다. 그대들의 말로서 재산을 갑자기 진출시키거나 물리칠 수는 없다 하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간사한 사람을 버리기를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빨리 결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어서에 이르기를 그대가 지금 간사한 사람을 버리기를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상소 가운데 지적한 재상은 모두 간사한 사람인가? 신하를 알아보는 것은 임금만한 이가 없다고 했는데 어찌 사헌부의 말 한마디 말로서 대신을 가볍게 진출시키거나 물리칠 수가 있겠는가? 이는 나의 참작하는 바에 달려있다 하였다. 김수동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상소로 아린 것이 며칠이 되었고 전하께서 여러 사람에게 의논하신 것이 이미 오래인데 오히려 미루고 의심하시어 결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신이 간사한 사람을 버리기를 의심하지 말도록 정한 것입니다. 만약 괴하게 결단하시고 의심하지 아니하시면 말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과 사람을 쓰는 아름다움이 거의 모두 온전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고집하시는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허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듣건대 화기는 상서를 이루고 괴기는 제1을 이루며 상서가 많은 것은 그 나라가 창성하고 제2가 많은 것은 그 나라가 위태롭다고 합니다.
이제 전하께서 겨울에 천둥치는 이병을 만나자 특별히 정교를 내려 과실듣기를 구하셨으니 이는 대개 전하께서 천심을 얼질고 사랑함을 아시고 몸을 조심하고 행실을 닦으셔 이변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이 시경을 일찍이 읽어보건대 10월 지교의 유왕을 비난하는데 먼저 일식 진례와 산이 무너지고 냇물이 넘치는 것을 말하고 이어서 경사, 사도, 여러 관직의 사람이 적당하지 못함을 말하였으며 이 변의를 이루게 된 까닭은 소인이 용사하는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가의 근래는 이래로 괴기가 항상 많고 제의가 항상 잇따라 수재, 한재, 황충, 지진 등이 없는 해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공경하고 두려워하심이 아무리 지극하다 하더라도 휴징이 응하지 아니하고 태평함이 협족하지 못하니 어찌 까닭없이 그러하겠습니까? 의정부, 승정원, 육조, 경조, 감사는 전하께서 천유를 함께 하시고 천직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벼슬은 사설의 친근한 자에게 미치게 하지 말고 오직 능력 있는 이에게만 주며 작은 악덕한 자에게 미치게 하지 말고 오직 현명한 이에게만 준다고 하였으니 이는 마땅히 이를 어려워하고 이를 삼가서 그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그 자리에 채워서 천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나의 사사로이 친근하거나 악덕이 있어 물망이 맞지 아니하여 그 사이에 시소하며 천심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을 분명한데 어찌 능히 엄량의 화순함을 이루겠습니까? 윤필상은 재물을 탐하고 아첨하는 것으로서 여러 번 비난과 탄핵을 입었으니 도를 논하고 섭리하는 데 마땅하지 못합니다. 이 철교는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어둡고 교활하고 간악하여 사치스러워서 삼가 정성을 다해 덕화를 펴는 데 마땅하지 못합니다. 윤숙은 편백되고 천박하고 가벼워서 후설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윤원로 한글은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끓임이 없고 윤타는 탄망하고 무식하나 모두 청리로 인연하여 외람되게 중한 임무에 있는데 물론이 이를 비웃고 꾸짖었으니 사음부의 상소가 마땅합니다. 지금을 당하여 말할 만한 것이 급하고도 큰 것은 이보다 더함이 없으니 이는 마땅히 전하께서 척연히 뉘우치시고 두려워하시어 그 정사를 고치시게 결을하지 못하실 것인데 어찌 우유부단하시면서 나라의 공의를 어길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전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다만 예사로 행하는 고사뿐이고 그 실상이 없으니 이른바 하늘에 응하는 데는 성실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아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능히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재앙을 막고 화함을 불러들이도록 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쾌하게 결단하시고 의심하시 마시어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소서 하였는데 전개하기를 내가 스스로 참작하겠다 하였다. 아이고. 성정실로 283권 성종 24년 10월 26일 정현 네 번째 기사. 주서와 한림이 연고가 있어 홍문관관에게 명하여 불륜 비답을 가지고 윤필상에게 가서 내려주게 하였는데 교리 유호인 등이 와서 아뢰기를 본관의 관원으로 하여금 영의정 윤필상의 불륜 비답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내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이미 윤필상을 논박하인데 또 비답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는 것은 마음에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수상의 일은 만약 잘못이라고 여기면 마땅히 소차로 이를 논할 것이다. 이제 내가 이미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스스로 의리에 있어 갈 수 없다고 하니 이는 죄가 있는 것이다. 다시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관중에서 장차 농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성상의 명령을 기다리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일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마땅히 말하도록 하라. 지금은 가서 비답을 내려주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그대는 면대에서 순종하다가 물러가서 뒷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등이 오늘 억지로 상지를 받들어 비답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고 또 윤필상의 일을 논박하면 대면에서는 순종하고 물러가서는 뒷말이 있는 것입니다. 공경치 못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이로써 감히 하교를 받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임금의 명령은 어길 수 없다. 지금은 가는 것이 가하다. 뒤에 말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이제 여러 사람의 의논을 거절하시고 비답을 내려서 포미하시는 데 이르니 신등은 매우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신등으로 하여금 비답을 가지고 가게 하시니 차라리 봉한한 지회를 받을지언정 결단코 상교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윤필상이 거취는 유무와 경중에 관계가 없으니 진시로 마땅히 버리기를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시귀와 주접에 비겨서 포미하여 답하는 데 이르시며 신등으로 하여금 가서 내려주게 하십니까? 신등이 논사하는 집 위에 있으면서 차마 앞에서만 순종하는 줄을 받겠습니까? 감히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의세 이르기를 그대들이 예전 어떤 사람의 일에 의가여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가? 하니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옛 사람이 너는 면대에서 순종하다가 물러가서 뒷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에 따라서 이를 아뢰었습니다. 또 관중에서 이미 의논이 정해졌는데 누가 감히 가지고 가서 스스로 불경한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죄를 면하는 여부는 나에게 달려 있으니 그들은 마땅히 가지고 가도록 하라 하였다.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이는 신등을 앞에서만 아첨하는 신하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단코 감히 하교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이는 조서를 봉안하는 예가 아니다. 마땅히 곧 가지고 가도록 하라 하였다.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용렬하여 능히 천일을 돌이키지 못하니 청컨대 신등을 파직시키고 어질고 능력이 있는 이를 대신 임명하여 가지고 가게 하소서. 하자 전교하기라 이전에 비답을 가지고 간 예가 있는가? 이를 물어보라. 아니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비답을 가지고 간 예가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임금의 명령이 있으면 어찌 받들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 사람이 비답에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히 명령을 받들지 못할 뿐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임금의 명령이 이미 정해졌는데 어찌하여 가지고 가지 아니하는가? 다른 관아의 관원으로 가지고 가서 주게 하되 가지고 가지 않은 자는 국문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유호인 등이 아뢰기를 관중에서 합사하여 와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뜻을 아뢰었는데 만약 이를 국문하게 하시면 신등이 모두 국문을 당해야 합니다. 하니 승경원이 전교하기를 당초에 어느 관원을 패초하였는가? 하니 승기 등이 아뢰기를 어느 관원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범연히 관원을 불렀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지금 성명을 이미 내렸는데 왕명을 따르지 아니하니 사헌부에 내려서 국문하게 하고 내일 주소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내려주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주서가 비답을 가지고 윤필상에 가서 내려주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성상의 연애가 지극히 중하여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자지로 좌우상을 지낸 지 몇 해가 되었으나 사람의 말이 없었는데 수상이 되자 사람들이 혹시 나를 부유하다는 것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훈명에 참여하여 토전, 장역을 많이 받았으니 집이 넉넉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비방을 이rum이 이에 이르렀으니 아픔이 깊어 뼈에 사무칩니다. 하였다. 반원사 손순효가 이를 듣고 말하기를 수상은 천재를 만나면서 예사로 사직을 청하는 것이지만 누조의 훈구를 성상께서 어찌 참아버리시겠는가? 만약 병을 청탁하면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시면 성상께서도 퇴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패초는 승지가 왕명을 받고 신하를 부릅니다. 명자를 쓴 주색패의 한면을 부름을 받은 신하의 성명을 기입하여 승정원의 하례를 시켜 송달하는 것이다. 아이고. 성조실록 283권 성종이 14년 10월 27일 무자 첫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김수동과 사관원 정은 유승조가 사례기를 전교에 이르시기를 대신을 가볍게 올리고 무리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대신을 존경하시는 듯이 지극히 극전하십니다. 그러나 대신이 어질면 가볍게 물리칠 수 없지만 그 어질지 못한 자는 물리치기를 마땅히 하루라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안위는 민생의 휴척과 풍속의 오융이 모두 최상에게 달려 있습니다. 옛 사람이 어질지 못함을 보고서 능히 버리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으니 청컨대 빨리 물리쳐 버리소서. 또 홍문관에서 윤필상의 일을 논박하였는데 만약 비답을 가지고 가면 이는 앞에서만 따르는 것이니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찌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이를 국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대신을 올리고 물리치는 것은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들은 비록 공론으로서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사사로움이 있어서 들어주지 아니하겠는가.
홍문관원은 국문하도록 명한 것은 임금이 명한 바가 만약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신하된 도리로 다르지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이 비담은 조칙을 봉안하는 예가 아니므로 비록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말할 만한데 어찌 반드시 옛일을 모방하여 명분을 삼겠는가. 이 조짐은 커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국문하게 한 것이다 였다. 김수동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천재를 만나 두려워하셔서 성궁에 지나친 일이 있는 것과 조종정사의 골실이 있음을 염려하여 바른 말을 들으시기를 바라셨고 예사로 행하는 고사에 그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정부와 육조는 한승구 승정원 관찰사 절도선은 직임이 중대한데 저간사고 탐욕스럽고 용렬한 무리가 외람되게 그 사이에 끼어서 조정을 더럽히자 공의가 비등하였으니 조정정사의 잘못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신등이 이를 말한 것이 하루가 아니고 전하께서 국론을 널리 채택하여 참작하고 깊이 생각하신 것이 또한 하루가 아니니 상상의 생각이 반드시 이미 결단하였을 터인데 오히려 미루고 의심하시면서 결단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 말을 올려도 다르지 않으시고 다르시면서 고치지 아니하시면 그 구원하는 것은 모두 허문이며 성실하게 하늘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빨리 윤필상 등을 파직하여 성궁의 허물이었고 조종정사의 잘못이었게 하셔서 아래로는 세상의 인망에 따르시고 위로는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게 하소서. 또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서 섬기는데 임금이 신하를 예가 아닌 것으로서 부리면서 한간 말하기를 오직 내가 이를 말하였으니 나를 어기지 말 것이며 신하는 충성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오직 임금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문가는 직무가 논사에 있는데 윤필상의 일을 만약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으면 어찌 성명을 이미 내렸다고 하여 앞에서만 순종하겠습니까? 결단코 국문할 수 없습니다. 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대사관 허계 등과 집이 민효증 등이 와서 아뢰기를 예로부터 어진이를 오려쓰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는 것은 밝음과 결단하는 데 달려있을 뿐입니다. 오직 밝기 때문에 어지고 간사함을 분별할 수 있고 오직 결단하기 때문에 올리고 물리침은 의욕되게 않는 것인데 한갓 어지르고 간사한 것은 잘 분별하여 밝히면서 올리고 물리치는 점에 잘 결단하지 못하면 그 밝음은 다만 곽공과 한논의 밝음과 같을 뿐이니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가 있을 뿐입니다. 신등이 윤필상 등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논하였는데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내가 어찌 생각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고 내가 스스로 참작하겠다고 하셨으니 전하의 발거심이 윤필상 등을 바꾸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시는 바가 아니지만 올리고 물리치는 점에 오히려 결단하지 못하시니 신등은 그 의기 아마도 사사로운 뜻이 일어나서 도리어 의욕하게 하시는 것인 듯 합니다. 청근대 속히 결단하시고 의심하지 마소서. 유호인 등이 윤필상을 논박하는 의논을 이미 정하였는데 명령을 받들어 비답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면 이는 앞에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명령을 받들었으면 다시 논박하며 이는 물러가서 뒷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를 구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허계 등이 윤필상의 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업문관 전원 성세명 등이 와싸르기를 신등은 봄의 지진과 여름의 우박과 겨울의 또 천둥과 번개가 치는 천변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 어찌 불러오게 한 바가 없겠느냐고 하여 바야흐로 한번 어리석은 말을 올리려고 하였는데 사은부에서 윤필상 등은 적당하지 못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반드시 공의에 따르실 것이라고 하여 엎드려서 유음을 기다렸는데도 도리어 윤필상에게 돈독히 위로하시는 비답을 내리시기 때문에 신등이 상소에 아뢰도록 의논하였으나 유호인 등이 비답을 가지고 가는 명령을 받들지 아니한 것은 이 까닭입니다. 마침내 이것으로 국문하게 하셨으니 상지를 살피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어서에 이르기를 지금 천변으로 구원하고 자신을 꾸짖는데 수상이 먼저 대간의 논박을 입어 사직하였다. 내가 이미 덕이 없어 제 앙을 이루었는데 또 명목 없이 정성을 내치면 이는 나의 부덕을 더 중하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비답을 내렸는데 주서가 마침 연고가 있어 가지고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홍문관에 명하여 가지고 가게 한 것이다. 상소하기로 의논을 정한 것은 조금도 여기에 관계되지 아니하는데 한갓 정성을 내치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에 만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조서를 봉안하는 예와 같이 권능을 따르지 아니하니 나는 그 가함을 알지 못하겠다. 신하가 되어 임금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어리에 편안하겠는가? 일이 사직에 관계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따르지 않아야 할 이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성세명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하의 도는 의를 따르고 임금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예전에 송나라 진종이 다시 정의를 성상으로 삼으려고 하여 학사 유균을 불러 제서를 초하게 하자 유균이 조명을 받들지 아니하므로 다시 안수에게 명하여 제서를 초하게 하여 드디어 정의를 성상으로 삼았는데 당시에 유균이 왕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나무라지 아니하였고 안수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간사함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유호인 등을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이르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윤필상 등은 잊지 못할 자리가 있으므로 비방과 헐떠듬이 함께 모이자 저들이 또한 이념하였으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다시 어질고 덕이 있는 이를 구하여 그 자리에 대신하게 하시면 진실로 이것이 공의인데 어찌 성덕에 손상되겠습니까? 하니 어서에 이르기를 지금 유호인 등을 국문하게 한 것일지 나의 사사로운 노용이겠는가?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서 대신을 대우하는데 지금 천변도 어찌 대신의 잘못으로서 말미암은 것이겠는가? 깊이 생각해보건대 천변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과인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스스로 몸을 닫고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면 도리어 대신을 내치며 내 마음이 편하겠는가? 더구나 죄명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을 말로서 대신을 내치면 이는 재앙을 누르는 것이다. 내가 어찌 하겠는가? 이로써 비답한 것인데 어문관에서 내 뜻을 체득하지 아니하고 내 말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문하게 한 것이다. 이제 아랜 바로 보건대 모두 임금을 사랑하여 임금을 허물이 없는 대로 인도해드리는 마음이다. 특별히 말한 바에 의하여 경악의 도움을 권한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유호인은 함양 한족으로 시를 잘하고 염태 충담하여 박아한 군자인데 어버이가 늙었으므로 고을 수령을 원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복을 섭류에는 마땅하나 백리를 다스릴 만할 재능은 아니라고 여겼다 하였다. 그렇구나. 한족은 한미한 집안이고 역퇴 충담 마음이 안정하고 겸손하여 물욕이 없습니다. 박아는 학문이 넓고 마음이 바릅니다. 복을 섭류는 임금의 잘못을 말하여 돕는 것을 말한다.